후계자 발표보다 먼저 누군가의 가족 관계 증명서가 회장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박진석이 정면에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박진석의 눈치와 박성재의 표정을 번갈아 훑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준비한 자료를 넘기기 전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더 불안해 보였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성과로 끝내고 다음은 사랑으로 끝낸다. 박성재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고 박진석의 미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박성재는 숫자를 말할 때마다 일부러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해외 거래처 프로젝트요. 당초 제안은 500억이었는데요. 최종 협상에서 700억으로 올려냈습니다. 임원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고 누군가는 박수를 칠 뻔하다가 눈치를 보고 손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고도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박진석에게 감정을 허락하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박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도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대신 거래처가 요구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데요. 박성재는 이미 예상한 반응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품 라인업 확장과 연구개발 투입 확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팀이랑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되는 수준이 아니라 5년 동안 성장하는 라인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얼굴을 똑바로 봤고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감시였는데 지금은 확인이었거든요.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렇게까지 금액을 키우면 리스크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박성재는 웃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상호 조건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못 맞추면 페널티가 아니라 거래처도 동일한 조건에서 손해를 보게요. 쉽게 말해 우리만 위험한 계약이 아니라 같이 물리는 구조요. 임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박진석의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어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박성재는 심장이 한 번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은 감동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처럼 목이 잠겼거든요. 잘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회의실에서 울리는 순간 임원들은 이미 결론을 짐작한 눈치였고요. 박진석은 임원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지요? 성재의 능력을.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여서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박성재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겠소. 박성재의 눈이 반짝였는데요. 그 반짝임이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떠올렸습니다. 이수빈의 얼굴, 그리고 이수빈이 어떤 식으로든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밤들 말이에요. 박성재는 후계자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특히 고성이가 그걸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박성재는 복도로 나왔는데 박진석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성재야, 잠깐. 박성재가 멈춰섰고 박진석이 가까이 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 프로젝트 내가 진짜 바뀐 게 보여. 이유가 있나? 박성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있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 박성재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수빈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단순히 여자 이야기여서가 아니었어요. 박진석에게 이수빈은 이미 가족들이 평가해버린 이름이었고
박진석은 그 평가를 뒤집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후계자로서 자격을 증명했잖아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진석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입술을 눌러 참는 사람처럼요. 성재야. 박진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후계자 지명은 회사고 결혼은 집안이다. 나는 지금 당장 허락을 주는 게 아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박성재를 다시 봤습니다. 만나보겠다. 내가 그렇게 단단해진 이유가 그 여자라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다만 확인은 허락이 아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얼마나 조건부 희망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숨이 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빈은 전화를 받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지금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이수빈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해야 해. 수빈아, 아버지가 너를 만나보고 싶대. 이수빈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응. 내가 성과 냈다고 후계자로 지명하셨거든. 그리고 내가 너 때문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확인해 보겠대. 이수빈은 울컥했는데요. 오빠, 나 무서운데 기뻐.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내가 옆에 붙어 있을게. 토요일 저녁 가능해. 이수빈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입 밖으로 말했습니다. 응. 할 수 있어. 그날 밤 이수빈은 옷장을 뒤집어 놓고도 정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과하게 꾸미면 가벼워 보일까 무섭고 너무 수수하면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보일까 무서웠거든요.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건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지만 요즘은 이수빈의 촬영 일정도 종종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침대 위엔 옷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아, 너 지금 전쟁 나가? 이수빈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오빠, 박 회장님 만나야 되는데 나 뭐 입어야 돼? 이지환은 옷들을 대충 넘기다가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이거. 딱 너답게 단정한데 기세도 있어 보여. 그리고 중요한 건 너는 꾸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해. 이수빈은 그 말에 조금 안정됐습니다. 근데 오빠 나 혹시 실수하면 이지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해도 돼. 근데 숨기지 마. 박진석 같은 사람은 맞는 말보다 흔들리지 않는 말을 좋아하거든. 토요일 저녁 박진석과 박성재, 이수빈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처음부터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듣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수빈은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더 똑바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패션 콘텐츠로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규모는? 이수빈이 답했습니다. 구독자 10만입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올라갔고 이수빈은 덧붙였습니다. 수익은 월 평균 300만 정도입니다. 광고랑 협찬이요. 박진석은 잠깐 웃었습니다. 솔직하네.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성재가 이혼남인 건 알고 있나? 이수빈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압니다. 근데 회장님, 저는 과거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성재 오빠랑 사귀는 거예요.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같은 레스토랑의 다른 공간에서 고성희도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연처럼 보이게 자리를 잡고 셋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고성희의 눈에는 감탄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어요. 저 여자 말로 사람을 잡네.
고성이는 박진석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커질수록 고성이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빈이 들어오는 순간 이수빈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박진석 집안에 출입하게 되고 그 중에 이지환도 그리고 더 위험한 이름도 끼어들 수 있었으니까요. 고성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지혁. 그리고 지은호. 지은호는 그날도 이지혁의 회사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은 이지혁이 대표인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버티는 중이었죠. 지은호는 아직도 이지혁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들킬까봐 늘 웃는 얼굴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우연히 해외 프로젝트 문서를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계약 상대 회사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 그 집안이랑 연결된 거래처. 지은호는 불길한 예감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계까지 건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불길함은 더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박진석이 이수빈을 다시 보자라고 말한 그날 밤 박성재의 집에서는 박진석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성재, 한우진, 박영나 그리고 고성이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성재가 결혼 얘기를 꺼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난 바로 허락은 안 한다. 대신 내가 직접 확인했다. 이수빈은 생각보다 단단하더군. 고성이가 겨우 웃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집안 체면이 박진석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체면? 당신도 그 체면 때문에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잊었소?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요즘 더 예민했거든요. 웹툰 작가 프리덤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뒤부터 박영란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뭔가 들킬까봐 무너지고 있어. 그날 새벽 박영란은 고성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통화 중이었고 박영란은 문틈 사이로 들리는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지환 주변부터 캐. 그리고 지은호도. 연결고리 나오면 바로 가져와. 박영란의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지은호 언니 이름이 왜 나와? 박영란은 뒷걸음질 치다가 손에 든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영란은 이미 한우진 병실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또 다른 딸이 있는 것 같다는 그 감각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걸요. 며칠 뒤 고성이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 맞이 준비를 하는 척, 속으로는 이수빈을 집안에 들여도 되는가를 따지는 척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아니라 이수빈을 통해 드나들 사람들.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고성이의 과거를 건드릴까봐 고성이는 먼저 손을 뻗으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박성재에게도 새로운 균열이 생겼습니다. 해외 계약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순간 거래처에서 추가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제품 라인 확장이 아니라 특정 기술 독점 요구였죠. 그 조건은 이지혁 회사의 핵심 사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성공시키려고 한 계약이 지혁이 회사를 흔들 수 있어.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너 그 계약 어디까지 알고 진행했어? 지은호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고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사이라는 걸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면 사랑도 일이 되고 일도 사랑이 된다. 지은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 저 그 거래처 예전에 저희 엄마 정순이 식당에 왔던 사람들 같기도 한데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하면 더 얽힌다. 그런데 이미 얽혔습니다. 지은호의 삶은 늘 그렇게 우연히 반복되며 묶여왔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 책상 위에는 새 파일이 하나 놓였습니다. 고성이가 시킨 조사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고성이가 먼저 손에 넣기도 전에 박진석이 그 파일을 먼저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수빈의 채널 협찬 리스트가 정리돼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협찬사 자금 흐름 중 일부 과거 고성의 명의의 비공개 계좌와 연결 정황. 박진석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을 때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고성희와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또 다른 가족 등록 기록. 박진석이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읽는 순간 문 밖에서 박영나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박영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였어. 엄마에게 다른 딸이 있었어.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 달리려다 멈췄습니다. 거실 끝에서 고성이가 서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그걸 보면 안 됐는데. 그리고 동시에 지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지은호 씨, 얼리 씨와의 상담 기록. 회장님이 보게 될 겁니다. 지은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가 알게 되면 끝이다가 아니라 이지혁이 알게 되면 나도 끝이다라는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가빠졌고 멀리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 우리 같이 확인하자. 혼자 터지지 말고. 그 말이 왜인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후계자 발표는 끝났고 결혼 이야기는 열렸고 고성희의 과거는 문턱까지 왔고 지은호의 비밀은 누군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음 한 장의 종이에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